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오래간만에 차에서 영상 찍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제가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다 봤어요. 이미 거의 끝나는 시점에 드라마가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재밌다고. 그래서 안 보다가 이제 몰아서 봤는데, 스카이캐슬을 다 보고 난 리뷰 후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사실 저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 제가 주로 좋아하는 건 히어로물들, 이렇게 막 초능력 있고 한 그런 유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카이캐슬, 스카이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 얘기한다는 거는 알았고, 그래서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얘기인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재밌다고 하길래, 아니 그게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냐, 그래서 되게 무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행여나 재밌을까 해서 봤는데, 1편부터 그냥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서 19편까지 20편은 조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20편은 조금 그랬고요. 19편까지는 정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손에 꼽힐 만큼 손에 땀을 쥐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첫 번째 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게 배우만 잘한다든지, 아니면 제작자 혹은 작가만 잘해서 촬영 감독이나 이런 어떤 한 부분의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동 작업이다 보니까 모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드라마의 수준이 정말 세계적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미국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미국 드라마가 스케일은 되게 크고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드라마는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재지만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류, 그리고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이런 류의 드라마는 정말 가히 우리나라가,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가히 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선은 작가한테 한번 놀랐어요. 작가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스럽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게, 그리고 그 각각의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빚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화두를 잘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각각의 맡은 캐릭터별로 배우들이 정말 연기력이 탁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드라마에는 거의 여자 주인공들이 거의 주를 이루죠. 물론 남편들도 주인공급이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여성 4인방 맞죠? 네, 4인방이 정말 연기를 탁월하게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말 깜짝깜짝 놀랐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4명하고 김정선 선생님까지 하면 5명이구나. 여자 5명. 네, 그 배우들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촬영 감독, 그리고 음향 감독, 이런 이 촬영 스태프 분들이 너무 영상미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음악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소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이런 것도 너무 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되게 퀄리티 있는 드라마를 오래간만에 잘 봤다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나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맨 처음에 이 드라마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주제가 이 부모, 특히 허영심 많은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제가를 잘 들어보면은 We all lie 하면서 tell about truth. 근데 이게 tell about truth인데, 저는 맨 처음에 tell about you라고
tell about you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가식의 가면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가식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 가식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특히 이제 남들의 시선들을 의식하는 어머니들, 그런 그 시선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막 공부하도록,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의대에 공부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잘못인가? 라는 형태로 초반에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이제 얘기가 점점 흘러가다가 이 어머니들마다도 각자의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어렵게 자란 환경에서 그런 어렵게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와서 그럴 수밖에 없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잘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냥 애들 무조건 공부시켜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각각 집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짚다가 그리고 조금 얘기가 지나가면서 학원 시스템에 대한 얘기로 좀 번져져요. 그래서 김주영 선생님이 나오면서, 약간 김주영 선생님은 학원 시스템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이 부모들의 그 허영심이라고 하기보다는 부모들의 욕심, 이기심, 그거에 맨 처음에 포커싱을 하면서 어쨌든 그거에 충족시키기 위한 학원과 이 둘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 애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형태로 처음에 저는 좀 느껴졌었는데, 근데 얘기가 이게 조금 흘러가다가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인간이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 그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왜 부모한테 이제 자식들이 뭔가 선물해 주거나, 그러니까 자식 자랑들을 부모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나의 유전자가 너네 유전자보다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증명하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이런 것들의 내재적인 것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그 부모들 내 욕망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근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을 걷어내고 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맞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후반부에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식의 가면들, 그 내면에 결국에는 모두가 다 행복을 바라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짚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남들이 보고 싶은 너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봤자 결국엔 너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얘기로 이렇게 쭉 가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었던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학생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모들이 사실 자기 자식이 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을 스스로 찾아주면, 사실 이렇게까지 부모들이 아무리 뭐 허영심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자기가 갈 길이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걸 알면은 어떤 부모가 그거를 버려두고 무조건 의대 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식들도 사실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안 좋게 말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 조금 순화해서 말하자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되고 싶고 하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 하는 형태로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부모들이 부추기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어떤 상황을 겪고 나서 20편에 생뚱맞게 어디 해외로 이제 자퇴하고 나서 해외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꿈을 찾으러 간다는 거. 그건 조금 과장된 케이스긴 하지만은, 학생들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보면은 또 이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 남편은 사실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 문제는 어떤 가족의 한 구성원만이 뭐 예를 들면 와이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전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자식, 이 3명 전체가 주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도 계속 이제 얘기가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은 이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누구 하나의 문제로 탓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부에게 탓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가정에 탓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학원 그런 산업 쪽에 탓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었나요? 그때 그 미국의 ATD라고 하는 학회를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육 관련된 학회거든요. 거기에 기조연설에서 인도의 한 그 박사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생각나요. 그게 Hole in the Wall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인데, 인도의 아주 빈민가, 그 계급이 낮은 아주 뭐 거지 같은 사람들이 사는 그 빈민가 계층, 아무런 교육도 못 받는 그쪽에다가 홀, 그 구멍을 뚫어요. 그 벽에다가 hole in the wall. 그리고 거기다가 컴퓨터 화면하고 키보드 마우스만 딱 벽 바깥으로 내놓고 아무런 설명도 안 해놓고 그걸 놔둬요. 근데 맨 처음에 애들이 이상하게 보다가 한둘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아무도 그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안 가르쳐 줬는데, 한두 명의 애들이 장난처럼 모여서 막 이것저것을 하다가 방법을 알아내고, 그 방법을 알아내자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Hole in the Wal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학습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학습은 재미와 그리고 서로 발견하면서 그걸 알려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그레니 클라우드인가? 그레니 클라우드. 그레니가 이제 할머니를 의미하는데, 그레니 클라우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또 하게 되는데, 이 인도에 있는 똑같이 빈민가 계층에 있는 애들한테 그 교사가 없어요. 그 티처가 없이 그 영국에 있는 그 자원봉사하는 할머니들만 이렇게 원격으로 화상으로 주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애들이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다음엔 무엇을 공부할 건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칭찬과 인정만 이렇게 해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교사가 없이 얘네들이 영어를 거의 완벽한 네이티브 수준까지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걸 응원해주고, 이 할머니들 구름대처럼 이 뭔가 무형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응원해주는 어떤 집단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체크해주는, 공부하는 걸 체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실만으로도 학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애들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한 발짝 물러서서 격려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응원만 해준다면은 우리 애들이 충분히 잘 해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들이 아직 뭐 초등학교도 안 가서 사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도 애기를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박사님이 제안을 하셨던 게, 자기가 이 입시 제도와 전 세계 교육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제안이 뭐예요? 저는 듣고 좀 쇼킹했었어요. 왜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서 인터넷 서칭을 허용하게 하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의 유형이 다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안한 거는. 왜냐면은 뭐 암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몇 년도에 누구 왕이 태어났고 뭘 발견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서칭해서 나오는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져요. 시험에서 그 검색을 하면 나오면 그 답을 적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사들도 그런 류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검색하자마자 나오는 문제는 다 맞춰줄 수밖에 없으니까, 변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문제의 유형을 바꾸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밖에 낼 수가 없게 되는 구조가 되고, 이게 확대가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암기형 위주의 교육 과정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생각이 이어지는 부분에서의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류의 형태로 교육과 그리고 시험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뭐 컨닝을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문제점도 있겠지만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제가 볼 땐 이런 아이디어 자체를 조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나 뭐 이런 조금 이걸 총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관할하니까 이렇게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조금 길게 내다보고 고민을 해서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꼭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세계와 시장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암기형 과목, 사실 이게 번역기가 지금과 같은 번역의 수준이 한 5년 뒤면은 이제 더 이상 언어를 배우는, 뭐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이 AI가 자동으로 번역을 해주는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딸딸딸 외우면서 시험을 칠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 학부모인 제가 좀 이 교육 현장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녀 교육들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내봤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하는 와중에 혹시 상처가 됐다는 부분이 있거나 조금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라고 드는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사람은 다양하고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였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